안녕하세요. 하이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하이시간 TV의 특별 게스트 워치터미널 황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인사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워치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워치터미널 황준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워치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이라고 뭐 알면 될까요? 예. 비교하는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와인을 시키고 싶은데 이제 무슨 와인을 고를지 모르실 때 굉장히 난감하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때 이제 소믈리에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것처럼 시계도 이제 각자에게 중요한 기준점에 맞춰서 또 최적화된 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이제 큐레이션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25년 만에 파티필립에서 이제 엔트리 라인이죠. 엔트리급이죠. 네. 일단은요. 네, 신제품 큐비투스를 출시했는데 헌터님부터 처음에 지금 어쨌든 실물을 못 봤으니까 사진을 보시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이게 보름 전부터 인스타에 계속 올라왔었어요. 흔히 말해 다이얼만 사진이 계속 올라오면서 뭔가가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5711 있잖아요. 네. 그거의 변종 모델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러면 다이얼에서 일단 유추가 되잖아요. 이게 5711 형태일 거라는 거는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사각이 나올 거라고는 스퀘어 모델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그렇죠. 이게 왜 그러면 되게 이게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각시계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모델이 모나코 같은 경우도 눈으로 보기엔 되게 이뻐요. 그 시계들이. 근데 실제로 내가 실착을 하고 실생활에서 착용을 해보면은 뭔가 저는 이 시계도 계륵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갖고는 싶은데 가지면 막상 착용감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모델인데 혹여나 그런 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뭐 불안감도 있거니와 또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산토스라는 모델도 우리가 대표적인 스퀘어 시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산토스도 보면은 산토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는 대표적인 시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큐비투스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호불이냐 불 쪽에 좀 가까워요. 예, 너무 좀 어색하다?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까지의 느낌은. 예. 저는 약간 이제 두 가지 비유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계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지 두 번째로는 이 시계가 근데 잘 팔릴지 근데 좀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싫어하면 잘 팔리더라고요. 주식같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저는 큐비투스는 이제 상품으로서는 큰 히트를 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느낌에는. 근데 이제 이게 아이콘이 될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모델이 될지는 거는 저도 조금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미지가 미리 유출이 됐었잖아요. 그때 솔직히 그 네티즌들이 장난치는 게 많았었잖아요. 그동안. 저는 그런 거의 한 종류라 생각했는데 찌라시. 네, 실제로 이렇게 출시될지는 저도 꿈에도 몰랐고 처음 보자마자 저걸 브랜드를 지으면 과연 밸류가 어느 정도 되나? 우리 뭐 많이 네. 얘기했잖아요. 그 매니저 단톡방에서 보면은 뭐 많이다, 뭐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솔직히 되게 어색해요. 처음 보면은 네, 이거는 맞아요. 뭐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틸러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2013년 정도에 이게 국내 시장에서는 솔직히 파텍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뭐 위상은 있지만 접근성이 네. 좋은 브랜드는 아니었다고요. 노틸러스 느낌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처음. 사실 지금처럼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아니었죠. 황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그때도- 노틸러스라는 브랜드를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생에 처음 봤을 때. 그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는 안 들어서 잘 네. 팔리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노틸러스를 처음 보고 와 이거 무슨 영감시계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 3천 초반 정도였어요. 그게 리테일가가. 리테일가가 3천 초반인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도 거기에서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리고 구하려고 하면 쉽게 구했었어요. 돈만 주면 구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막 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볼메라는 거에 그냥 전형적인 시기인 것 같아요. 볼수록 괜찮고 그 다음에 질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눈에 익숙해지면서 이 익숙함이 점점 고급스러움, 그 다음에 클래식함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계 중에 하나가 저는 노틸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큐비투스도 이런 느낌이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요. 큐비터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퀘어 시계이기도 한데 또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45mm라고 하면 뭐 이게 그냥 45mm 자체도 크지만 스퀘어 시계가 45mm면 누구는 이거를 대각선의 그 길이로 오는 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는 사이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파네라이급으로 봐야 되는 굉장히 이제 육중한 시계가 되는 건데 파텍 필립이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새로운 구매층을 이제 유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스턴 대표가.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저희가 파텍 필립의 기존의 모델들과 큐비투스를 그렇게 뭐랄까 더 좋다 나쁘다를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새로운 라인업. 예, 오히려 큐비터스로 쇼크를 주는 것을 오히려 파텍 필립은 좀 의도했던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쇼크라고 하잖아요. 네. 쇼킹하다고 하는 거는 처음 봤을 때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보면 그게 이제 쇼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논란이 많은 거야 지금. 너무 말이 많은 거야. 이게 뭐야? 파텍에서 왜 이런 시계를 만들지? 그것도 크기도 이렇게 커? 뭐 이런 느낌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실물을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것들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뭐 논란이 많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느낌상.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굳이 파텍 필립은 스퀘어를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아까 황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새로운 또 라인업을 걔네들이 또 창출해 내면서 뭐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물론 더 두고 봐야 돼요. 파텍 필립 시계들은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볼 때보다는 한참 지난 후에 보는 게 그렇죠. 에이징 좀 예, 돼야지. 훨씬 좋아요, 느낌이. 제 생각에는 테리 스턴 사장이 스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텍 필립의 판매가 노틸러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를 직접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위기를 돌파하는 도구로서 이제 이 큐비터스라는 걸 내놓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파텍 필립이 새로운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라인을 새로 내놨을 때 스퀘어 혹은 스퀘어 유사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전통적으로. 뭐냐면 저는 이제 칼라트라바가 1932년에 출시가 됐고 뭐 그 전에 애니얼 캘린더 같은 것도 있었지만 그쪽으로 쭉 그 칼라트라바는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인 그 라운드 케이스에 이제 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많이 넣었냐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뭐 애니얼 캘린더도 있고 퍼페추얼 캘린더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새로운 라인을 내놓은 거는 68년대 골든 엘리비스였던 것 같고 골든 엘리비스도 보면 이제 위아래는 이제 이런 라운드의 형태가 있지만 그래도 옆에 보면 거의 약간 사각이 비슷한 그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타원형인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까레띠 베누아처럼 완벽한 타원형도 아니고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정확히 8년 뒤죠. 8년 뒤에 노틸러스가 나왔잖아요. 노틸러스도 솔직히 이거는 라운드 시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테두리가 좀 둥글기는 하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명백히 팔각형 시계인 것 같고 약간 스퀘어 형태가 있는 그리고 이제 99년도에 아쿠아넛이 나왔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난 거의 뭐 한 60년 가까이 파텍 필립의 새로운 라인은 계속해서 스퀘어 형태로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시계 비즈니스에서 차별화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쿼츠 파동 때 이후로 무너졌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럼 이제 기능적으로 더 이상 차별화를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고급화하는데 차별화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전통적인 라운드 케이스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파텍 필립도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큐비터스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초반에 이제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계를 디자인하자라고 했을 때 왠지 그때부터도 아예 그냥 파텍 필립의 디자이너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꼭 큐비터스가 아니더라도 스퀘어 형태의 시계가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뭐 최근에 느낀 건데 스위스 시계 디자이너들의 트렌드가 좀 사각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예전에 나왔던 그런 사각 시계들을 다시 뭐 재생산하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스와치에서도 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각 시계가 최근에 출시됐었고 뭐 미도의 테레비나 뭐 라도 이제 사각형 형태로 출시가 됐었고
이런 복각하거나 사각 쉐입으로 이제 하는 게 약간 추세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색깔놀이가 어느 정도 끝나고 맞아요. 네, 그거 맞는 이 이제 것 모양으로 좀 장난을 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인스타에서 보니까 산토스랑 큐비투스랑 같이 들고 있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큐비투스가 이뻐요.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두께 자체가 일단 얇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오버 사이즈 느낌은 사실 또 덜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큐비터스를 포함해서 이제 노틸러스나 아쿠아넛 같은 혹은 전반적인 파텍 필립의 라인업이 제 머릿속에 갑자기 어느 날 되게 포르쉐라는 자동차 브랜드의 라인업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께서는 굉장히 이제 바로 이제 댓글로 욕설을 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감히 파텍 필립을 네. 포르쉐랑 비교하냐, 롤스로이스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포르쉐랑 같은 계급도에 이제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라인업을 설명한 데서 좀 스토리가 비슷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아쿠아넛이 됐든 솔직히 저는 노틸러스도 제가 듣기로는 초반에 내놓았을 때 그 시턴 가문에서 이제 파텍 필립 경영진에서 되게 의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해도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은 디자인이었다고. 왜냐면 너무나도 기존의 파텍 필립과는 쉐입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포르쉐도 그런 차들이 몇 개 있거든요. 맞아요. 변종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자면 혹시 뭐 차장님이나 헌터님께서는 포르쉐라고 하면 네. 어떤 차를 만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세요? 911 스포츠카 딱 이런 느낌이죠. 어떤 차를? 네, 포르쉐 하면 이 차다. 딱. 911? 네. 근데 재밌는 게 포르쉐가 1년에 32만 대를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911을 포함한 네. 718 박스터나 그 카이만의 합산이 20%가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의 나머지 80%는 SUV랑 세단 메이커라는 그죠. 거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포르쉐는 911인데 막상 포르쉐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SUV 메이커다. 맞아요. 그죠. 랜드로버에 가까워져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인 파텍 필립은 과연 어떤 시계일까? 그러니까 잘 팔리고 시장에 거래가 잘 되는 파텍 필립은 노틸러스나 아쿠아넛인 건 맞는데 맞아요. 네. 어쩌면 상징적인 파텍 필립은 아직까지는 동그란 쉐입의 파텍 필립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네. 그거는 변치 않는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지금 그 역대 그 경매 그 가격 그 기록을 보면 네. 최근에 그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이제 다이아몬드로만 되어 있는 이제 시계들 제외하고 네. 정말 좀 시계답게 시계를 만든 맞아요. 거에 1위부터 네. 5위 중에서는 그 폴 뉴만 데이터나를 제외하고 전부 파텍 필립이에요. 그 전부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라인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쿠아넛이든 노틸러스든 처음 나왔을 때 되게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 파텍 필립이라는 그 글씨가 써있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파텍 필립이니까 쉐입이 떠나서 마감이라던가 이런 피니싱은 뭐 파텍 필립의 퀄리티를 만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차는 이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는 뭐 몇백억대로 경매에 낙찰되는 시계다라는 어떠한 그 이제 상징성 어떻게 보면 차별화라는 거가 결국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은 쉐입도 자꾸 보면 볼수록 이거 알고 보니 고급지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쵸. 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카이엔이라는 SUV를 사시는 분들도 물론 카이엔이 좋은 차기는 한데 근데 이제 어쩌면 포르쉐라는 로고가 있었기 때문에 카이엔이라는 브랜드를 사는 거죠. 저는 이거 맞아요. 100% 동의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카이엔도 처음 나왔을 때 무진장 욕 먹었거든요. 네, 이거 엄청 먹었죠. 파나메라도. 파나메라도 네, 했어. 진짜 이거. 네, 근데 지금 둘 다 911보다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생각보다 전통만 너무 고집하는 브랜드들이 오히려 경영이 되게 안 맞아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예. 그거는 뭐 이미 뭐 예. 대표적으로 저 옆 나라이잖아요. 그 동네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느낀 게 이제 황 대표님 말씀하신 게 포르쉐도 어쨌든 경영적으로 엄청 힘들 때 맞아요. 파나메라랑 카이엔이 캐시카우가 돼서 오히려 911이나 이런 전통적인 스포츠 카드를 더 투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계 산업도 사실 사양 산업이었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뭐 파텍은 노틸러스나 아쿠아넛이 캐시카우가 되고 그렇죠. 오데마 피게는 로얄로크 그러면서 또 다른 쪽으로 또 이제 투자할 수 있고 근데 또 하나의 이런 걸 또 창출하려고 이번에 큐비투스를 만든 게 아닌가 과당돼야 기본. 기본. 네. 저는 그래도 뭐 그랑데이트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그랑데이트 쪽이긴 한데 네. 일단 투톤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네. 그랑데이트도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그 5712 문페이지에다가 저 날짜장을 저렇게 크게 왜 박아놨지? 저 새끼들 뭐 랑의 느낌도 약간 들게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뭔가를 그 시계 다이얼 위에 갖다 놨을 때 있잖아요. 그게 왜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저기다 굳이 저렇게까지 없잖아요. 그랑데이트 그런 형태의 시계가 파텍에 있나요? 없죠. 그런 데이트 창을 갖고 있는 시계가. 그래서 되게 좀 생뚱맞더라고, 난. 근데 뭐 디자이너가 한번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게 새로울 수도 있지. 근데 저는 약간 좀 정체성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시계를 딱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파텍인데 이거는 누가 봐도 뭔데 이건 누가 봐도 뭔데 이거를 기본적인 요소를 크게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데이트 창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뚱맞았어요. 저는 새로움이 아니고 좀 생뚱맞다? 그냥 파텍 필립한테는 저는 그래도 좀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시계가 좀 어울린다고 그냥 저도. 제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스포츠 워치라도 그래도 좀 컴플리케이션 들어간 게 저는 좀 더 멋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릴게요. 이 큐비투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너무 새롭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텍 필립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벗어난 시계라서 좀 놀라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영화에서도 1편이 히트를 치는 것보다 꼭 2편이 더 블록버스터 그 티켓 매출이 많이 나온대요. 그 뜻은 뭐냐면 적당히 익숙한 몇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약간 새로운 앵글로 해야 된다. 요번에 또 되게 좀 완전 다른 얘기가 있는데 화두가 되고 있는 콘텐츠가 블랙핑크 로제 씨의 그 그쵸.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라는 그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술 게임을 약간 팝송화 시켰다라는 게 이제 국내 팬들한테 큰 호응을 얻은 것처럼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 큐비터스가 조금만이라도 더 노틸러스 다웠다면 혹은 엣지를 조금만 부드럽게 했었으면 그냥 뭐 약간 뭐 베이비 노틸러스다 주니어 노틸러스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텐데 너무 각지고 너무 크게 나오고 했던 이런 면모들이 약간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말 그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쇼크가 너무 크지 않았나. 그렇죠. 예. 안 좋은 쪽으로 쇼크. 예. 저는 이런 생각해요. 파텍에서 내었으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지. 그리고 관심이 있으니까 말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관심은 많죠. 관심 없으면은 우리가 이게 나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전 세계 모든 시계 좋아하는 유저들이 지금 이 시계를 일단은 입을 대고 있다는 거잖아. 전 세계가 좋든 나쁘다, 좋든 나쁘다. 네. 이거 솔직히 어떤 시계가 이렇게 주목을 받고 몇 없어요. 이렇게 주목을 받는 시계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파텍이라는 브랜드, 그 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이 갈증들도 되게 많은 거야, 지금. 아까 몇 년, 뭐 25년요? 네. 25년 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말이 많겠지. 저는 딱 보고 딱 든 생각 그거예요. 아, 노틸러스랑 정말 흡사하게 또 신제품이 나왔어도 욕을 먹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신제품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도 욕을 먹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세상의 모든 제품에는 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뭘 나왔어도 욕을 했을 거예요. 뭐 말씀하신 대로 파텍이니까 가능한 거고 롤렉스에서 또 신제품 발표면 이게 뭐가 신제품이야 색깔만 바뀌었지 하는 것처럼 일단 이슈몰에는 성공을 했고 이제 앞으로 시장 흐름을 뭐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예. 저는 한편으로 파텍 필립이 큐비터스를 내놓은 게 약간 롤렉스를 저지하려고 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특히 저는 그 투톤을 봤을 때 이게 너무나도 약간 파텍 필립 없이 있었으면 약간 롤렉스를 좀 뭐 경쟁하려고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 정도로 물론 가격은 다르지만 얘들은 투톤이 되게 드문데.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롤렉스가 이번에 올해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내놓은 거를 보면 얘네는 결국 소재로 좀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데이토나가 솔직히 이제 달러로 이제 몇만 달러인데 이번부터 이제 10만 달러대로 올린 것도 전부 이제 그 바게트 베젤이라던가 뭐 다이얼의 소재를 독특한 걸 쓴다라던가 비금속을 쓴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데이토나라는 어떻게 보면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를 완전히 이제 고급화시키는 전략으로 이제 올라가고 주얼리워치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롤렉스는 좀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그냥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차피 주면 찰 거죠.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계다. 파텍이야, 그냥. 파텍.